한민족 하나라의 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범입니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 바로 음식이지요. 올 봄에는 코로나19 탓에 전 세계 사람이 외출 대신 집에서 끼니를 해결했는데 한동안 장을 보지 않아도 음식 재료가 나온 걸로 봐서 각 가정 냉동실에는 무궁무진한 음식 재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냉동실에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를 식재료가 들어있었다면서 웃는 분도 많았고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대신에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한다거나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식사에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끼 때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한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만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초대 손님 소개드리지요. 더 자두가 불러줍니다. 김밥.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예전에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한민족 하늘의 이재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소개드립니다. 오랫동안 한식을 연구해 오신 한국식품연구원의 권대영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장을 역임하셨네요. 예. 네, 식품을 연구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식적으로 한 네. 4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식품 생명과학자신데 예. 어떻게 이 식품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원래 이제 식품 생명과학자인데요. 네. 저희가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과학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태까지 좀 한 게 비과학적인 게 좀 많다. 근데 결국은 과학자하고 인문학하고 결합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예. 제가 어떤 소통하는 관계로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식품 안에 이제 우리 한식이 들어가는 건데 예.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한식에 대한 바람이 세계적으로 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한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게 예.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아, 한식의 예. 가치를.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말로는 한식 하는데 예. 이게 과연 무엇이 한식이고 예. 언제부터 뭐 우리 한식이 지금처럼 뭐 먹은 것인지 예.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예. 모르는데 자고는 우리 조상들은 그걸 이어왔었죠. 그래서 이게 한식을 연구한다는 게 예. 기존에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한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보다는 예. 한문을 좀 아는 사람들이 아. 한식을 연구한다고 하다 보니까 예. 한문에 국한되다 보니까 우리 음식의 어떤 그 뿌리가 좀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중국 음식과 우리 한식은 분명히 다른데 다르죠. 예, 이제 중국 문화가 기반했던 한자를 가지고 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음식이 마치 중국 음식의 일부인 그렇죠. 것처럼. 예, 정확하게 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농경학자로서 네. 아니면 생명과학자로서 뿌리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한식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식이 중국 황화 문명과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우리는 이제 요동강 요한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제 황산 문명이라도 하는데 완전히 만주 지방을 기본으로 하는 그 민족이고요. 예. 중국은 이제 황하관이라든지 그쪽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도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허. 저희가 중국 기반으로 우리 음식을 연구한다는 거는 모순이 좀 많죠. 그러면 차라리 만주를 기반으로 한 예. 근데 거기에는 문자가 없었죠. 만주에는 예. 그 만주 오. 그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을 기반해서 연구하는 건 좋은데 네, 네. 그거가 100%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예. 우리 그 식문화가 중국 문화의 종속이 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여러 군데가 있죠. 우리가 예. 역사적으로 아무튼 뭐 중국의 한 부분인 것처럼 예. 또는 중국 문화권의 예. 한 곳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예. 스스로 생각해왔고 예. 또 뭐 그런 역사 기록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자꾸 작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중국 음식 문화는 불의 문화예요. 불맛이고요. 중국 음식은 우리 음식은 뭐 손맛인데 예, 그게 이제 양념 문화하고 네. 이제 그 기름 문화하고 다르거든요. 네. 근데 문어는 이제 중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자꾸 중국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이 이제 왜곡되는 거는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중국에 없는 음식을 표현한다든가 그걸 논할 때는 많이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만 고유에 있고 중국에 없는 문화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많은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진정인 줄 알고 그걸 갖다 설파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달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있는데 중국에 없는 음식하면 뭐 김치, 예. 비빔밥, 예. 청국장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갔고요. 예. 많죠. 그다음에 그런 표현부터 다르고 명칭부터 달라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장류도 마찬가지고요. 장류는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콩으로에서만 발달될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콩이
원산지가 이제 만주 지방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자꾸 이제 그 한자를 보다 보면은 뭐 청국장도 중국에서 온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건 뭐 예, 우리나라 그 한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입장할 때는 오랑캐가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오랑캐 쪽에서요. 그렇게 갔다고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전해준 건데.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예. 콩문화 중국은 콩문화가 아니죠. 예. 그럼 우리 음식의 그 기록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식의 기록은 대부분 이제 중국 문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삼국지, 그래서 또, 예.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효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요. 예. 그런데 그 기록을 갖다가 100% 한자에 매료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식품을 네. 어떻게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고민했을까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네. 한자 기록을 맹목적으로 하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쉽게 된 게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프랑스라는 글자를 한자로 불란스로 표기를 했잖아요. 예, 예.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불란스라는 한자 뜻을 가지고 프랑스를 다시 역해석해버리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오류가 아주 많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한 것들은 그 중국 문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하고 한 사람들은 양반들이라고 옛날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기록은 뭐 중국 책을 베끼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왔는데 네. 대부분 그 중국의 제민요술이라든지 거가필령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베껴서 쓴 책들이 홍만선의 살림경제인데 네. 거기는 거의 중국 음식 쪽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홍만선이가 그거를 기록했느냐? 네. 남자들이 예. 그 제사 지내고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었고 여성들이 쓴 책들은 1700년도에 그러니까 18세기에 나타난 것들인데 그분들은 진짜 한국 오리지널 전통 음식을 한 책들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에 의해서 전통 그 한식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아주 나중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446년에 네. 훈민정음이 공포돼 있어도 네. 우리말이 이미 공포돼 있어도 양반들은 우리말을 안 썼어요. 그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안악거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한글이 공포됐음에도 한자로 써야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예. 그 해방 이후에는 또 영어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말이 좀 바뀌어져 쓴 그런 거와 똑같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음식을 기반으로 쓴 책이 살림경제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음식디미방이 우리 한글을 기본적으로 쓴 책이죠. 음식디미방은 19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 1700년대, 예, 17세기, 예. 18세기경에 쓴 책들이죠. 그럼 우리 음식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의 원형은 우리 민족의 뿌리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약간의 공유도 나고요. 예. 저희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한반도가 가장 풀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만주라든지 몽골은 풀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양으로 키워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풀 자체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죠. 네.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게 이제 중국은 돼지고기 기름이라든지 수산 어육 기름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의 발달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도 먹고, 네. 그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안 죽고, 그러니까 안전과 맛과 그다음에 나중에 먹는 거로 발전하는데 네. 중국은 뭐 기름에 튀겨버리면 고온으로 음식을 하면은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죠. 네. 뭐 저 신발을 튀겨도 다 맛있다 맛있죠. 그러던데. 네, 맛있죠. 예. 지금은 이제 고온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물질들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맛있고 그다음에 고온으로 튀겨버리면 흔히 말하는 수분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한 2-3일 가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그다음에 맛있고 아주 쉽게 처리했던. 오래 좀 며칠 후에도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한국 음식은 이제 공유하고 풀이 많기 때문에 그 온도를 처리 못하니까 70도, 100도로 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풀을 맛있게 먹는
문화, 그다음에 밥을 그 불이 발견해가지고 밥을 해 먹고 풀과 같이 먹는 문화가 발달하는 게 이제 한식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래서 양념 문화, 손만 양념 문화, 그렇게. 손만, 네, 예. 그래서 양념을 어떻게 풀을 갖다가 그러니까 풀은 근데 100도 이상으로 풀어버리면 딱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럼요. 또 데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느냐가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서는 가장 큰 게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또 그 마늘 쪄서 넣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으로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예. 그 작용을 보니까 빨간색은 맛을 내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마늘이라든지 고춧가루 캡사이신들이 다른 균을 죽여요. 어, 못 자라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오로지 절하게 하는 거는 젖산균만 자라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서 며칠 지나도 먹어보니까 냄새는 조금 나는데 또 음. 보면 안 죽어요, 먹어도.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나라 식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예. 그래요. 한민족 하나의 일요초대석 식품생명과학자 권대영 박사와의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산울림입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난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자, 우리의 그 음식의 특징이 이제 풀을 많이 먹고 또 양념이 발달했고
있고. 예, 그래서 손맛이. 손맛이 있고. 예. 그 양념 문화의 정수가 김치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예. 양념 문화를 하다 보니까 김치가 발견되는 것이죠. 아, 예전에는 짠지라고 그냥 뭐, 짜게 절이기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아, 그래요? 예. 응. 그게, 그러니까 양념에서 빨간색하고 고춧가루가 없으면 양념 문화에 그 꽃을 피울 수가 없었던 건데,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이제 옛날 그 한문하던 사람들이 아무 예. 근거 없이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아, 글쎄,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잘못돼서 그러면 그때는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김치가 뭐 김치의 뭐 그 오리진이 뭐 예. 일본의 쯔케모노라고 얘기도 하고 중국의 파오차이까지 왜냐하면 자기 걸 합리화시키다 보니까요. 아.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 우리 재래종 고추가 그 훨씬 그렇죠. 전부터 있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생명과학자로서 얘기를 하면은 예. 그거는 이제 한자로 보면은 그 지봉유설이라는 책이에요. 네. 남만초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고 근거를 삼아서 우리 고추가 남만초가 우리 고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남만초. 예, 그 남만초는 말 그대로요. 예. 그 중국에서 옛날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호, 적, 만, 막 그렇게 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을 남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남만초라 그러면 우리 고추가 아니라 태국 고추나 동남아시아 고추가 들어온 거죠. 아. 그래서 그 문헌을 그대로 보면요. 예. 그 고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고추같이 술에 타 먹다가 죽은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뭐 원래 재래고추가 아니라 예. 이제 아주 우리가 요즘 아는 매운 그런 그렇죠. 고추가 그때 들어와서 예, 예. 그게 기록에 남은 건데 죽었기 마치 때문에. 고추 전체가 다 그때 예, 들어온 예. 것처럼. 예, 예. 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추를 술에 타 먹었다는 그 증명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에다가 남만초 타 먹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김종서의 북벌 정책을 할 때도 네. 그 추운 데서도 술에다가 고추 타 먹는 기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임진왜란 훨씬 전이네요. 그러면 김종서 저는 이제, 시대라면 예, 세종대왕 예, 시대니까. 그 생명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로 그 전파돼가지고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요. 아. 진화라는 거는 몇 백만 년을 갖고 진화가 되는 것이지. 그럼 고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있었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고추가 우리나라에서 50만 년 전에 두 품종이 이미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50만 년 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추 때문에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두 개로 갈라졌는지 네, 네. 두 개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존재했는지는 좀 알 수는 없어요. 예, 뭐 알 그 수는- 정도까지야 예, 알 뭐. 수는 없는데 그 증거가 많은 문헌에 옛날부터 고추 땡초, 아. 그다음에 예. 고추 천초. 예, 예. 천초가 이제 사천지방의 고추라고 해서 매운 고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사천지방을 당나라기 때문에 그걸 당초라고도 하고요. 아, 고추당초 네, 뭐 고추 맵다. 당초, 네. 고추 땡초 뭐 그렇게 예.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생명과학적으로는 그 어떤 정도 이제 그 확정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예, 정리를 다시 하자면 예. 고추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1960만 년 전에 지구상에 고추의 품종 일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60만 년 전. 예. 그건 너무 멀어서. 예, 유전자 분석해 보면 그렇게 예, 됩니다. 하여튼 50만 년 전에 이 땅에 고추가 두 종류가 있었고 고추 품종은 한 7, 80종이 되고요. 7, 80종이 되고 예. 이제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예. 드셨고 예. 우리 고추가 있었기 때문에 음, 김치 고추장이 된 것이지 예. 남만초 갖고 절대 김치 고추장 못 만듭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김치의 원형이 짠지라 그랬는데 절대 예, 그것이 절대 아니다. 아니죠. 고추는 예전부터 쓰였다. 예, 양념 문화에서 아. 김치로 간 것이지. 예. 뭐 중국에서 있던 것 같다고 고추 들어오니까 그거 해봤다고 하는 거는 예. 식품과학 발달사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한 가지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김치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얘기를 나누자면 그 저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효식품이라는 점. 김치는 여러 가지로 아주 그 세계 내놓을 만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는 우리 김치가 외국 사람들이 먹어보고 냄새 난다고 가장 뭐 좀 기피하는 그 된장이 이제 기피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김치가 된장 같은 경우가 가장 그 과학적으로도 건강한 음식으로 예.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음식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발효식품의 대표적인 예, 음식이라 예. 그러는데 잘 사람에게 이롭게 썩은 것이 발효고 예. 부패는 부패는 해롭게 썩은 예, 것이고 예. 근데 우리는 아주 이롭게 발효시켜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소금하고 그 캡사이신이 그 나쁜균은 죽이고 예. 이제 젖산균만 자라게 하는 것이 김치 발효가 되니까 예. 그 발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언제부터 그럼 김치를 먹었습니까? 김치 먹었다는 기록은 그것도 할 수 없이 또 중국 문헌에 봐야 되는데요. 예, 세종대왕이 이제 글자를 만들고 나서 김치를 김치조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무목 사람인 하듯이 네. 그 저자를 찾아가 보면은 한 뭐 그 200년 BC 한 BC 20 AD 한 200년 정도부터 그런 기록이 나와요. 김치란 기록이요. AD 200년이요? 예. AD 200년이면은 삼국시대. 그렇죠. 예. 김치 조자가 나와요. 오, 그러면 김치가 굉장히 예. 그러니까 짠지가 아니라 그냥 김치. 김치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인자를 보고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지 예. 다른 거로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옥편이라고 사전을 만들 때 네. 김치 절을 써놓고 이걸 딤채라고 딱 했어요. 아, 그래서 딤채가 나온 예. 거로. 그러면 어원은 김치가 아니라 딤채입니까? 딤채죠. 예, 딤채를 한자로 표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저로 표기를 하고요. 예. 사람인으로 하듯이. 네. 그다음에 딤채니까 이게 소리를 차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자로 표기할 때 침채로 표기를 했어요. 아, 그 침체가 김치가 김치를 됐고. 표기한 거죠. 그러면 어원은 딤채네요. 그렇죠. 딤채. 예. 모 전자회사에서 예, 그 예. 김치 냉장고를 만들면서 딤채 뭐 이렇게 예. 했었는데 그게 그래서 딤채죠. 실제로 예. 예. 어느 교수님을 통해서 그거 개발한 겁니다. 김치 냉장고를. 그래. 김치의 원형은 짠지다. 이건 전혀 잘못된 다른 얘기고 거죠. 예. 또 고추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전혀 잘못된 것이고 것이죠. 예. 김치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예. 드셨고 그러니까 양념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예. 이제 김치가 될 수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김치의 그렇죠. 뭐 김치의 존재 가능성은 이미 있는 거예요. 양념 문화에서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먹다가 남으면 나중에 또 먹으면 그게 김치죠. 그럼 지금 김치 종류가 우리 한 200여 가지 된다 예. 그러는데 예.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네요. 그렇죠. 양념 문화가 오리진이기 때문에 예. 뭐든지 그렇게 만들면 김치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사실을 예.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이제 청국장 얘기 좀 해보죠. 예. 사실은 저는 이 청국장 얘기할 때마다 사실 좀 속상해요. 예. 그 일본의 낫또인가요? 예.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워낙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낫또가 많이 퍼졌잖아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다르죠. 우리는 종균을 쓰지 않고 있고요. 종균이라면 종균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학을 해야 되는 게 일본은 우리나라 청국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 어떤 어떤 균이 우점균이냐, 메인 그 스트레인이냐, 그러니까 예. 그걸 알아놔가지고 그 균을 접종을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연 발효고. 자연 발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인공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예. 오. 일본이 조금 아주 그 과학을 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균을 알아내가지고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세계에다 낫또라고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종균을 이용을 해서 뭔가 그런 낫또를 만들었으면 청국장보다 더 좋습니까? 어느 기능을 보면 그 기능적으로 보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일본 사람들은 그걸 중심으로 그 균을 위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좋은 건가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다른 어떤 펩타이드라든지 네. 분해물이 더 많기 때문에 예. 또 우리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죠.
그럼 청국장이 더 좋다, 나토가 더 좋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예, 그 기능적으로만 얘기하는 건데 용도가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예. 근데 청국장은 음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예. 나토는 뭐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는 그렇죠.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국장도 이제 그 콩을 원래는 생으로 못 먹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먹으려고 안전하게 먹으려면 일단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아서 어디다 두니까 또 이제 냄새는 나는데 먹으니까 또 괜찮아진 게 청국장인 거고요. 발효가 돼서. 발효가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부패가 쉽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 삶아가지고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건조를 매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어릴 땐 집집마다 다 매주를 띄웠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 그 고문원에도 예. 옛날에는 청국장이라는 게 시가 전부 청국장을 나타냈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청국장이라는 걸 이제 한자로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매주를 또 시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1700년도 넘어서는 이제 그 한자 시가 매주를 나타낸 거고 그 전에는 청국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청국장이 먼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청국장이 먼저고 이거를 이제 그 바로 곰팡이가 나오고 못 먹게 되니까 좀 건조를 하면은 이제 또 오래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주가 나온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장을 담는. 나중에 매주로 장을 담그고. 그래서 지금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청국장도 순 우리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무슨 근거를 삼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다음에 오평격을 만드는데 그때 청국장을 시를 써놓고 이걸 청국장 어떤은 천국장. 왜냐하면 그 표준어가 없으니까요. 다양하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자로 옮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정보 산림경제 그 유중림이가 그때 이거를 우리말을 한자로 써야 되니까 청나라 청을 쓴 사람도 있고 나라 국자 쓴 사람도 있고 전쟁 전자 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 국자 안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곰팡이 국자를 쓴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청국장이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이전은 모르죠.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훈민정음에 사람민 썼으니까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나무는 나무목이라고 보고 청국장은 청국시니까 청국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한자로 전국장이라고 쓴 사람이 있고 청국장이라고 쓰니까 요새 이제 그 식품 하던 사람들이 청나라 청서 썼으니까 청나라 전쟁 때 뭐 전쟁증도 쓰니까 그때 뭐 빨리 먹으려고 만든 게 청국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청국장하고 된장. 그럼 된장이 더 나중에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식품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제 왜냐하면 건조하면은 나중에도 먹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는 한참 후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청국장보다 문헌상으로도 청국장이 더 먼저 나오고요. 그러면 청국장이 제일 먼저 하여튼 콩을 가공해서 먹기 시작하는 음식이고 삶아가지고 놔둬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매주가 만들어졌고 그 매주를 응용해서 이제 간장과 된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주도 이제 좀 그 고추장 매주를 만들어가지고 고추장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문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식품과학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문화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민족 하늘의 일여 초대석 오늘 식품생명과학자 권대영 박사와의 이야기 노래 한 곡도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브로콜리 넘어집니다. 유자차.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루로 가자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이어쳐돼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중파 1170kHz를 통해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로 하루 2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대영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식품생명과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한 뒤 MIT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드리니까 식품 연구원장이라는 말보다는 식품과학 연구자, 그렇죠. 예. 생명과학 연구자라는 예. 말씀이 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단히 포텐셜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앞으로 세계화는 앞으로는 다양성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리고 갈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많이 중요해져요. 예.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대응하고 나갈 수 있는 식품이 미국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미국은 식품 발달이 먹고 일하는 쪽으로만 발달했고 칼로리 거긴 뭐 음식도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은 그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말대로 1300개 종류를 먹는다 하더라도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상한 음식도 먹는다 하더라도 예.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불은 다양하지가 않은 방법이거든요. 중국 음식의 특징은 불을 이용한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다양한 소재가 있고 예. 중국보다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방법이 다양해요. 지지고 볶고 국으로 먹고 뭐로 먹고 그렇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종류 곱하기 다양성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는 어쨌든 간에 음식이 어떤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AI 시대에서 네. 우리 몸의 어떤 유전자라든지 모든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음식의 다양성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가장 좋은 음식이 한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다양성이 아주 매우 우리 음식이 문화적으로도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예. 우리 몸의 사람에 따라서 옛날에 술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원한 해장국 먹어야 되듯이 그렇게 예. 다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음식.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음식 문화의 특징이 이제 손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손맛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 다 이제 획일적인 예. 맛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음식의 다양성을 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김치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김치를 표준화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래가지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하루에 김치를 갖다가 한 김치를 수백만 톤을 만든 게 목적이 아니라 예. 다양한 김치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음식이 발달하는 것이지 생산성과 다량 기계화 갖고 우리가 음식이 경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막걸리가 양조장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막걸리가 예.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서양의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이 300가지, 1000가지 다양하거든요. 예. 그 다양성을 막걸리는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죠. 이제 한동안 쌀을 이용해서 또 빚지도 못하게 했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맥이 끊어져 버렸고 요즘 와서 이제 조금씩 복원되고 있기는 한데 한 번 이렇게 끊어졌던 역사는 참 되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막걸리를 담아서 집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할 때 담궜었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밀주라고 단색을 한 다음부터는 예. 안 해버리셨어요. 못하지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돌아가시면서.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가 있었고 예. 또 다양한 음식이 있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막걸리 얘기하다 보니까 부침개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부침개가 먹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예. 뭐 그 비 오는 날 처마에 듣는 그 주파수하고 네. 이거 끊는 거하고 같다고 하는 건데 전혀 아, 비과학적입니다. 그건 비과학적입니까? 예, 왜 그랬었냐면요. 네. 그 농촌에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은 예. 농부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느 집에서 이제 모이는 거죠. 아. 모이다 보니까 바로 해먹을 수 있는 게 텃밭에서 부추 뜯어다가 바로 막 그런 그 전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전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컴포트 푸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예. 고향에서 먹던 그런 맛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서울에 와서 보니까 예. 비 오는 날은 그게 생각나는 아, 것이지. 농경사회. 농경사회 문화죠. 아, 그렇군요. 문화인데 그걸 갖다가 뭐 주파수가 어떻고 그거는 은근히 과학적인 것처럼. 예, 전혀 주파수도 받지 않고요. 아, 결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렇죠. 속에서 나오는 예. 것. 부침개도 종류가 워낙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촌에 가면은 또 해물 부침개가 있고 예. 또 그 산촌에 뭐 집에서도 뭐 예, 김치 부침개도 예, 있고 예. 부추기 예. 전도 있고 뭐. 그때는 또 이제 여름 때 되면요 각 집에 밀을 또 심었어요. 네. 그 햇밀 갖다가 뜯어다가 바로 그 갈아가지고 어. 부침개도 해 먹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맛이 서울에서는 안 나죠. 아, 이게 네. 참 또 지금 부침개 먹고 싶은데요. 아무튼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제법 많은데. 예. 떡볶이도 원래 4대부가 먹던 귀한 음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떡볶이 이제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떡볶이도 자꾸 이제 고추 없는 떡볶이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제사 지낼 때는 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자라고 글자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자? 예.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떡볶이가 이제 그 제사 음식에는 고추를 많이 안 써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고추를 안 썼기 때문에 사대부가 먹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사대부 음식이다. 근데 그거는 이꼴 관계가 꼭 성립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궁중에서 표기된 음식이 네. 왕이 먹었다고 이꼴 관계가 아니다. 아니듯이 예. 왕이 먹었던 음식하고 또 의례나 제사 지낼 때 음식하고 다른데 기록은 의례나 제사 지내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중국 거고 많이 비교되고 그래서 네. 궁중 음식이면은 협의에 왕이 먹었던 음식이고 왕비가 먹었던 음식이냐, 예. 궁중에서 많이 만든 음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럼 떡볶이는 언제부터 뭐 누가 먹으면? 떡볶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떡볶이도 어느 사람이 이제 떡볶이가 상업화됐느냐를 갖다가 그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예. 그 떡볶이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떡을 가래떡이라고 가래떡? 그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그 구워서 먹든지 예. 아니면 이제 다시 어쨌든 간에 이게 노화가 되니까 예. 이거를 다시 호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딱딱하게 굳는 것들을. 예, 그러려고 그러면 다시 굽든지 불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찌든지 예. 아니면 후라이팬 같은 번철 같은 데다가 먹어야 네. 되는데 당연히 이제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죠. 아, 예. 그러면 4대부 음식만은 아니네요. 아니죠. 예. 예. 그럼 뭐 그냥 생활 속에서 그럼 예. 사실은 뭐 떡 자체가 그렇게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니죠. 조금 그래도 살만한 집에서 한 예.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먹을 만한 정도의. 예. 구워서 이제 보통 옛날에는 조청을 많이 찍어 먹었거든요. 아, 지금 예. 꿀을 냈는데 그렇게 예. 먹든지 예. 방법은 호화를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워 먹든지 아니면 다시 쪄서 먹든지 아니면 번철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예. 프라이팬에 우리가 넣어서 요즘 예. 얘기하는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서 양념을 이제 좀 양념 해서 넣어서, 예, 먹으면 훨씬 맛있죠. 그렇군요. 예. 예. 저 떡볶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죠. 궁중에서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 예. 무슨 뭐 아니면 또 저 고추가 들어온 이후에 뭐 상업화된 음식이다. 뭐 예. 떡볶이 병자라는 게 이제 그 임진왜란 전에도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고추 없는 떡볶이였다.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기름 떡볶이인가 예, 뭔가. 예, 예, 그건 결코 아니다. 예. 또 요즘 많이 먹는 삼겹살은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먹었습니까? 그 삼겹살 기록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옛날에는 돼지를 잡으면은요 예. 다 이제 삶아서 먹었었는데 그렇죠.
이제 좀 우리가 그 고기가 많이 잡힌 뭐라고 하나 그 70년대 80년대부터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전 기록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삼겹살은 그렇게 오래된 오래된 것 음식이 같지는 않을 것 아니고. 같습니다. 예. 또 방송에서 왜 닭볶음탕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오해가 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음식이 꼭 그냥 중국에서 왔다든지 또 일본에서 왔다든지 또 영어로 왔다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닭도리탕이 일본 말이라고 잘못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도는 것이 한자 그 뭐 항문한삼이 도는 게 아니라 70, 80년대 그 고스톱이라고 고스톱 열풍 불었을 때 네. 고도리에서 도리가 새거든요. 일본 말로 도리가 새지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고도리가 그래서 닭도리탕이 일본말이라고 번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쉽게 번져버린 그게 일본 말이 아니고 아니죠. 순우리 말이에요. 순우리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일본 말이라면은 닭도리탕 일본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일본엔 그런 음식이 없죠. 예, 고추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옛날 문헌에도 보면 닭도리탕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근데 물론 한자로 써져 있죠. 네. 그걸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고 이름을 갖다가 일본어 한 사람 값으로 붙여라고 할 리가 없어요. 영어로 붙여달라고 할 리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우리나라 음식은 재료가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과정이 나오고 일반적인 저게 나와요. 그 그룹이 종류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닭을 도리친 탕 이게 순수적인 우리말이시지. 그러고 보니까 뭐 도려내다, 예, 뭐 도리치다, 예, 공을 받다, 받아내다. 여기에서 도리가 나온 그렇죠. 것이고 예. 닭을 도려서 낸 탕이다 해서 닭도리탕.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음식 붙이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마치 일본의 새가 도리라서 일본 말로 예. 표현된 것이다 해서 틀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고스톱판에서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국립국어- 맞는 말이로군요. 예. 닭도리탕이. 그러니까 가위는 오리다라고 하는데 예. 오려내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오리치다는 말은 없어요. 가위로 치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칼로는 도리치다도 있고 도리치도 도려내다도 있고. 아, 그래서 중국 음식은 거꾸로 돼요. 도리친 닭탕으로 항상 모든 게 불러요. 중국은 우리나라 어원이 조리법이 먼저 나오고 예, 어원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말은 재료가 먼저 재료가 나오고. 많이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아하. 보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탕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일반 예. 그래서 우리는 새우 볶음밥.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재료가 항상 먼저 예. 나온다. 태국 같은 경우는 네. 볶밥, 그다음에 볶음 새우, 그다음에 멸치 그렇게 다 나오죠. 태국은.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음식인데 자꾸 이제 일제에서 왔다고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온 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또 해방 후에는 또 이 김치도 굳이 김치로 안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우리의 그 학문하시는 분들이 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거나 일본 문화의 예. 영향을 받아서 예,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유식한 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식품생명과학자 권대영 박사와 이야기 잠시 뒤에 계속 듣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음식이 국물 문화다. 예. 그래서 짜다. 그렇게 할 사람도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외국에 다녀보면 국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 옛날에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갖다가 밥하고 국 주면은요, 그 사람들 국 먼저 다 먹고. 수프식으로. 그러니까 서양 문화하고 우리나라 음식 문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소비자들한테 젓가락까지 그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 젓가락으로 선택권이 있는데 네. 서양 문화는 일단 국이 나오더라도 국을 먼저 먹어야 돼요. 네. 밥 먹으면서 다른 걸 먹는 것이 없어요. 반찬이 없죠. 예, 그리고 반찬 나오면 그거 국 먹고 이건 먹고 이건 먹고 이렇게 순서로 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밥상 문화는요, 예. 사실은 그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뭘 먹을까의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무엇에다 먹지 문화였었어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예,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으로 먹을까. 예, 그래서 옛날 말대로 뭐에다 먹지?
그런 말은 예. 많이 썼죠. 예, 뭐에다 먹지? 예, 그런 문화에서 그러면서 반찬이 몇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메인 반찬은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예. 어머니들이 항상 그래서 메인 반찬이고 그다음에 밑반찬이 있고 그다음에 예. 이걸 갖다 같이 먹는 거죠. 이 반찬 문화도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없죠. 예. 전 세계에서?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서양 레스토랑에 가면은 4명이 가면은 메뉴판이 4개 다 나오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선택권이 이미 끝나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메뉴판 하나만 갖고 선택해서 그때 먹으라고 하나만 주죠. 예. 4시가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밥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특징은 일단 뭐 국이 있고 예. 반찬이 있고 장이 좀 있고. 장이 좀 예. 장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무슨 오첩반상 무슨 예. 7첩반상 할 때 12첩 반상. 12첩반 할 때 그 첩 속에 장은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고 제가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예, 5첩, 예. 7첩, 9첩, 12첩 그런데 임금은 12첩 먹었다고 그러시는데 예. 왜 그러냐면은요. 그 옛날에 이제 왕이 직접 먹은 거는 아마 기록을 누가 안 했는가 봐요. 오늘 뭐가 그 기록이 없습니까? 기록 없는데 왕이 돌아가시면은 아침, 저녁, 점심으로 이제 밥상을 올려요. 예. 그거를 제상. 제상에 아침, 예. 저녁, 저녁으로 이제 예. 그걸 갖다가 기록한 이제 발기라고 있는데 꼭 그걸 보면은 왕이 즐겨 드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 꼭 12첩, 9첩 그거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돌아가셔서 간소하게 드신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그거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의례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 그러면 우리의 궁중 음식, 금중 예. 음식 그러는데 예, 그 예. 궁중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한식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것 같아요. 그 궁중 음식이라고 옛날 서울의 어느 식당에서 그 신설로를 내놨거든요. 예. 근데 신설로가 우리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 음식이 아닌데 중국 음식인가요? 뭐 다른 데도 다 신설로 같은 게 있어요. 다른 나라도 뭐 터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음식점이 안 됐죠. 왜냐하면 맛이 없어서. 글쎄, 저도 어려서는 신설로를 음식을 먹어봤는데, 저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궁중 음식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한자로 내려오던 음식들은 우리 고유 음식보다는 제사나 의례 음식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음식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젓가락 문화예요. 그렇죠. 예. 젓가락이 물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다 다르죠. 그러나 형태도 다르고 예. 사용법도 다르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갖다가 밥상 문화, 어떻게 보면 젓가락 문화인데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밥상 예. 문화에다가 이제 근데 바로 먹기 전에 선택권이 있는 거죠. 젓가락이라는 선택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젓가락 문화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기 때문에 네. 밥을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느냐의 그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화와 뭐 배려와 균형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만이 사실은 젓가락 문화가 맞는 것이죠. 중국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갖다가 먹는 것이 예. 젓가락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숟가락은 또 우리밖에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밥이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쓰죠. 아니 일본도 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젓가락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거의 숟가락이라는 것은 예. 우리나라만 국 문화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숟가락이 있고 예. 그다음에 반찬 문화이기 때문에 젓가락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독특해요. 아무튼 우리 조상들이 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현명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한식의 가장 특징은 네. 배려하는 게 좀 많았었어요. 아. 손님 오면은 예. 어떻게든지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지고 배려해가지고 예. 그 대접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죠. 예. 이 참 오늘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양 과다 시대라고 지금 그래요. 예. 이때 우리 한식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한식의 가치가 이럴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음식은 발전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아. 설거지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지, 예. 밥 먹고 일하려고 하면 배고프지, 금방.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영양 과다시,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일하려고 하는 의미에서는 한식이 큰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요. 네. 먹고 건강하고 놀고 즐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과 딱 맞는 예, 식단일 예. 수 있겠네요. 예. 예. 산업화 이후 시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한식 얘기하다 보니까. 예, 좀 많고 예. 또 앞으로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 시간 되시면 언제 한 번 더 나오셔서 또 재밌는 얘기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민족 하나로 이리에 초대서 오늘은 한국식품연구원장을 역임한 권대영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식욕을 느낄 겁니다. 먹는 음식이 곧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소화할 만큼만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끝으로 여행 스케치의 집밥 들으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한민족 하나로 지금까지 원정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하나 집밥, 형은 내 밥. 밥 먹어. 밥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바깥밥에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밥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져도 소박하지만 구수했던 우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집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파래김과 젖부른 초원 김치 뿌린 산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마니의 사랑이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사람이 너무 그립다. 사랑이 너무 그립다. 넉넉한 친구들 곁에 있지만 식구가 너무 그립다. 가족이 너무 그립다. 다정한 이웃들 가까이 살지만 달달한 서비스 꽉 짜질 걸 맛집 멋집에 솔깃해져도 수수하지만 수줍은 그 감칠맛 나던 그때 그 밥상 밥집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파래김과 젖부른 초원 김치 뿌린 찬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마니의 사랑이 손맛이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산의 진미가 멋스러워 온몸에 감동이 와도 맘속에 빈자리 동치미로 청국장으로 감을 채우던 행복한 기억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집밥 그립다. 그 사람 그립다. 재료 놓으면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